안녕하세요. 벌써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근데 2주 만에 오는 걸 갖다가 찾아서 이렇게 강의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와 보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적정기술 제품의 개발 스토리, 온돌 건조장, 그 다음에 화덕, 그리고 정수 관련입니다. 이게 세 가지를 사실은 이거 한 파트마다 이론적인 설명,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는 동기,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론적인 것, 그리고 실제 작동하는 운영에 관계되는 거, 뭐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AS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이런 것들까지 다 열거하려면 에피소드까지 다 하려면 사실은 한 챕터에 1시간에도 모질라요. 풀로 해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 1시간에 다 할 거니까 중간중간 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과정이었구나.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적정기술에 관계되는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저희가 하반기부터 적정기술에 관계되는 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식으로 신청해서 진짜 이것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온돌 건조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돌 건조장 사진이 쭉 나오죠. 요거는 캄보디아 우동에 있는 온돌 건조장에 관계되는 것 중에 굴뚝과 그 다음에 네모진 노란 색깔이 나는 이거는 뭐죠? 저 빗물을 우기철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을 저장하는 탱크에다가 그 옆에 작은 거는 정수돼서 나오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받아놓는 장면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이 건조가 돼갖고 나온 작물들 주로 모링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야외에다 한 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각장 프로젝트를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소각장 하면서 남는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연구해 보자는 추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제안을 받고서 동남아 문제인 건조에 대한 이슈로 사실은 눈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기에는 이 더운 나라에서 무슨 건조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건조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에서 초기 갔을 적에 대학에서 있었고 또 그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한 거는 그냥 주어진 조건 하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것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꼭 그리 소각장이나 이 쓰레기 문제가 눈으로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급한 줄 알았지 실제적으로 이 건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몬돌길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놀러 탐방 겸해서 놀러 갔는데 길거리에 저렇게 널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피오카 또는 카사바라고 하는 건데 주정이에요. 술을 만드는 주정 원료인데 저거를 도로에다가 저렇게 말리는 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리고 말려갖고서는 습이 먹으니까 반대편은 새콤해지고 앞에는 좀 마른 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면 이 건조 저거를 갖다가 소한테 먹였는데 소가 식중독이 나가지고 5마리가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온돌길이에서. 그래서 건조라는 것이 심각하구나는 거를 사실은 그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건조를 하고 나는데 우리가 개발하면서 건조를 해서 우기철에 건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조된 거를 제대로 어디다가 놓지 않으면 비닐이 여러분 딱 막혀서 공기가 안 통할 것 같은데 공기는 이 비닐은 공기가 살짝 통해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꼭꼭 싸놔도 습이 들어갖고 나중에 눅눅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건조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건조가 하면 좋지만 건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첫째는 농사를 지어갖고서는 수익을 하는 때가 비가 올 때가 수익이 돼요. 5월 달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데 이게 한 3개월이나 돼서 8월 달이나 뭐 9월 달이나 되면 수확이 나와요. 벼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정작 건기가 끝나는 건 늦으면 10월 달도 넘어 10월 달 중간이나 더 돼서야 건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진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도 농사를 농민들이 사실은 못 져요. 지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여러 군데서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막 1억짜리 기계도 갖다 놓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너무 비싸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에 발전소가 없어서 라오스 어디지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전기를 사와요. 그리고 우리처럼 정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큰 업체들이 전기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또 사설로 전기 시설에 돈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희가 그 온돌 건조장 하면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와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고 이제 그 건조장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건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캄보디아의 전기료가 한국의 전기료보다도 10배를 더 비싸다고 썼더라고요. 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다 조사해 갖고 쓴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건조나 이런 것들도 다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곰팡이 쓰는 것도 그렇고요. 햇살이 지난번에 한번 어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스펙트럼이 적외선 쪽이에요. 열이나 이런 것 쪽에 많은데요. 이 동남아는 이 자외선에서 조금 더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따갑고 가기만 하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얼굴이 그래도 조금 색깔이 벗어졌는데 거기 가서 제가 열흘만 2주만 있으면 아프리카 토인처럼 까매져요.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구두를 신고 해보면 구두에 있는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요. 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죽 가방은 못 써요. 쓰면 상해요. 이제 이런 비닐 같은 것도 건조장에다가 오히려 입혀보니까 3개월만 되면 손으로 만지면 버스럭거려요. 부서져요. 그냥 가루로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햇빛이 달라서 건조하고는 좀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집중하다가 건조를 어떻게 하는 문제나가 걸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아궁이에요. 불을 떼고요. 고돌이 있어가지고서는 아궁이에서 그 재 같은 것들이 밑으로 고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가지고 또 굴뚝 앞쪽에서 조금 약간 넣고 굴뚝으로 나가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불은 뭘로 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2개를 우리가 봤어요.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각장을 가지고 이용해서 불을 떼는 원리는 똑같은데 불을 뗐을 적에 이 구격을 어떻게 했냐면은 4m하고 6m로 잡았어요. 폭은 4m, 기럭지는 6m하고 그 아까 첫 장에서 봤던 굴뚝을 세웠습니다. 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왼쪽은 판을 깔아놓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소각장 불 때는 데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고래를 만들어 놨죠.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좀 더 우리나라 구들장을 구상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시골에 가보면 어떤 분들이 저기 공사를 한 데는 온 방이 따뜻하고 또 어떤 분들이 하는 거는 이게 한쪽만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건 판이 덮여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가 판이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밑 바닥에다가 이 차가운 거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비닐을 깔고 시멘트를 쳤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위에다가 이제 막힌 벽돌을 쭉 놓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학적인 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없도 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을 떼면요 굴뚝까지 지나가요. 굴뚝까지 쭉 통로를 가는데 굴뚝이 지나가는 가운데 통로에서 굴뚝까지 일직선으로 통로를 만들면 거기만 따뜻해요. 그래서 굴뚝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막아요. 그리로는 못 들어가게 일단. 불을 떼면은 안쪽으로 이제 굴뚝 쪽 향해서 열기가 쭉 들어가다가 제일 앞에가 딱 막혀 있으니까 그 옆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들어갈 적에 옆에 거가 또 커지면 그 옆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 병목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 베르노이 정리에서. 그러면 옆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좁아져야 그 그리로 못 들어가는 나머지 것들이 그 옆으로 들어갈 때고 또 옆으로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은 사실은 폭이 여기서는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좀 넓어요. 그래서 그런 그 원리를 첫째는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이는 구들이 없습니다. 동남아 쪽은 구들에 쓸 수 있는 돌이 없더라고요. 돌의 형태가 틀려요. 우리나라 같이 특이하진 않아요. 그래서 구들을 거기다가 못 쓰니까 구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열이 저장할 수 있는 자갈, 일정 굵기의 자갈하고요. 세멘트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구들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구들이 너무 가늘으면 열은 빨리 데펴져요. 밑에서 떼면. 그런데 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데펴진 것이 빨리 식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위에 가서 이제 속 안에 나중에 이제 건돌 내부를 이제 보실 건데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구들 위에 방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꽉 누르면은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께를 얼마큼 해야 안 깨지는지에 대한 거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적에 간격은 얼마 정도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똑같은 간격으로 둬야 되는지 또 굴뚝이 들어갈 적에 높이는 또 열기가 들어가는 이 높이는 얼마큼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론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씩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하나씩 관찰해 가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잡은 거라 처음에는 비과학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논문을 쓰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제품을 만들 적에 처음부터 아예 만들어 가지고 이론적으로 확립을 하고 나서 현장에 대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처럼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서는 실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사실 시간은 좀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만드는 건 어차피 현장에 와서 또 적용을 하면서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은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그거 밖에서 해갖고서는 성공만 해갖고 들어오면은 그게 더 훨씬 빨라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굵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정해가면서 맞췄습니다. 이걸 할 적에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불을 살짝 떼가지고 여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요. 내 손에 전달되는 열기가 얼마 만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보고요. 올라가서 두 벽돌을 놓고 그 사이에다 올려놓고서는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조금씩 움직였을 적에 안 깨지는 것까지를 계산해서 하나씩 그 강도에 있는 구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통로도 만들었고 높이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째 장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굴뚝을 만들었을 적에요. 다 만들었는데 이 소각장 할 적에도 똑같았어요. 굴뚝을 만들었을 적에 저 멀리까지 길어지니까 굴뚝이 높아야만이 압에 의해서 공기가 위로 빨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낮아버리면 앞에서는 불 때고 이 뒤로 빠져나가들 못하니까 바닥면에 열기가 따뜻하게 똑같이 상태로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굴뚝의 높이도 2m까지를 놓고 2m에서부터 벽돌 하나씩을 쌓아가면서 10cm, 10cm를 맞춰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서 있는 거고요.
굴뚝을 만들어지는 것들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요. 건조장 안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통로를 실제적으로 얼마큼을 했을 적에 효율이 있는지 두 개를 욕심껏 두 개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건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찢어져. 그리고 위에 함석을 만들 적에도 함석의 구조를 제가 열이 잘 전달되도록 함석을 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공기의 흐름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또 뜨거운 것이 오니까 이 건조물이 진 물러버리는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불을 뗐을 적에 밖에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하냐? 밑에를 뚫어놔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얼마 10cm, 15cm 뭐 여러 가지를 뚫어보면서 불을 떼면 안에가 뜨거워지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돼서 감각으로 뭐 옛날에 그 드라마 보니까 김탁구 할 적에 그 뭐야 습도를 빵의 습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밖에서 나오는 손의 감각으로 습도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반죽의 질기를 만들 적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 높이 얼마큼 높이로 와야 되고 공기구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건조장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이런 모링가 같은 경우는 가지채 걸어놔요. 밑에다가 이제 말르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채반 같은 거 모기장으로 해서 채반을 놓고 위에서 떨어지면 그 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가지채 잘라서 담배잎 말리듯이 건조장 안에서 철사를 놓고서는 쭉 말리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발을 쳤어요. 대나무 발 같은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거 그거하고 다른 이파리나 아니면 고야나 고추 같은 걸 맞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속 안에 있는 그 열을 맞추거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 대학의 유명한 그 젊은 그 박사들 세 사람한테 이거 좀 한번 해봐라. 나 강의 끝나고 돌아갈 나중에 몇 군데 이제 강의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까지 자신이 며칠이나 걸리냐 그래서 나 다 끝나고 나면 2주 걸린다고 했더니 아 그 자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몇 년이나요? 한 7년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실에서 하는 건 데이터 값을 주어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만드는 건 좋지만 데이터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들어오는 이 바람도 건기 때 또 우기 때 시원할 때가 다 틀리고요. 건기 때의 습도가 다 달라져요. 그리고 뜨거운 열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점점 지나가다가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됐냐면요. 이런 건조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온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만드는 공정도 너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침 코이카에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 뭐 이런 거 했는데 신청을 했더니 됐더라고요. 그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니고 큰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파파야를 장아찌를 잡는 걸 했는데 파파야를 깎다 보니까 파파야의 성분이 좋아요. 껍질에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그러길래 이거를 말리는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온돌 건조장으로 해서는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거가 새로운 거를 했어요. 이 파파야 육성 사업보다 건조장을 새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 보면 댐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 위에. 그게 뭐냐면 화장실 같은 데 올려갖고서는 연기가 그 냄새 같은 것이 그 아파트의 옥상 밖으로 빠지라는 거하고 또는 공장 같은 데다가 이런 잡것을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걸 달아놨는데 저 건조장 내에다가 저걸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건조장 대신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1m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쳤어요. 그래서 더울 때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위에서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열의 순환으로 인해서 건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제 저 소각을 시켜서 샀을 경우는 환경 문제도 좀 약간 걸려요. 아무리 이제 남는 쌀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우는 데 따른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저거 할 수 있는 방법, 들어오는 인풋하고 아웃풋, 또 위에서부터 열이 나오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만들었는데 예상 밖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 효과가. 그 사실은 저거하고 신기술하고를 두 개를 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GHTC인가요? 그 아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기 미국에 있는 전기전자공학기라고 IEEE라고 하는 데서 논문을 냈는데 돼서 발표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온돌 건조장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온돌 건조장에 대한 비효율성 때문에 저렇게 간략하게 하는 실내 건조장을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하나하나까지 하려면 1시간 갖고도 못 해요. 그거를.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자, 이제 주로 이거 지금 열에 관계되는 거예요. 에너지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화덕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달 정도 지낼 일이 있었어요. 어떤 훈련이 있어서 거기가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를 어디를 좀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한번 가서 보면서 화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에너지 쪽이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마침 점심시간 맞춰서 갔는데 우리나라의 기와 한옥집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는 굴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서 거기는 스콜 현상이 나고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조금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들어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이게 들어와요. 빗물이. 우리처럼 부뚜막이 있는 거를 집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엌 한쪽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벽돌 같은 걸 넣어놓고요. 거기다가 솥을 걸어놓고 불을 뗍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 나라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돌을 놓고 불을 떼거나, 우측에 있는 거는 미얀마 갔을 적에 제가 본 장면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이 저게 집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끓음도 시커멓기도 하고요. 이게 캄보디아도 그래요. 그냥 불을 저렇게 떼니까 온통 집 안이 까맣게 있고 벽면 보세요. 새카매요. 근데 이러니까 기관지 천식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힘들어하죠. 그렇다고 이거를 하기만 하면은 선교에 엄청 도움이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여간 이게 백수가 바쁘다고 바빠서 뭐 굶어 죽 뭐지 과로사로 한다고 제가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바빴어요. 그래서 다른 일 한다고 못 하다가 미얀마 쪽에서 어떤 요청이 와서 제가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그 미얀마에 요즘 많이 나오죠. 거기에 옛날에 수도 있던 지역에서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이 어떤 휴게실에서 잠깐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덕에서 불을 때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묘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쿨뚝도 없어요. 그래서 수술 놓고 하는데 원리가 이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량하는 화덕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구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회로 도면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 캄보디아에 있는 호산나 학교가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거기 애들한테 밥을 해주기 위해서 큰 소시를 걸어놓고 했는데, 이 화덕을 쓰면서 굉장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뭘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유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리를 조금만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화덕은요, 그냥 한 번만 제일 앞으로 한번 더 가보서 보자. 화덕에 대해서요. 여러분 화덕 한번 보세요. 여느 때나 다를 거 없는 화덕 같지만요. 전면을 보시면 약간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쪽은 넓고요. 뒤쪽은 좁아져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냄비나 솥을 놓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화덕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산소가 없으면요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사람도 못 살지만. 그런데 불을 붙여서 떼면 이 산소를 태우니까 이 산소가 엄청 이게 필요를 해요. 근데 냄비를 얹어놓고서는 불꽃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는 위에서 들어오는 양은 극히 적고요. 밑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민자로 들어가면요. 민자로 해갖고 사각 박스로 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요. 원만하게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베르누이 정리 있죠? 어떤 거예요? 폭이 넓다가 갈수록 좁아지면 물살이 세진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누가 야 이거 가지고서는 무슨 하자고 하지만 혹시 시골에 가서 뭐지 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본 사람들은 압니다. 불이 잘 안 붙으면요 이게 뭘 가지고요 막 붙여요. 그러면 이 훅훅거리면서 뭐랄까 불꽃이 확 핍니다. 그때는 사실은 연기도 거의 없어요. 불꽃이 확 피면서 이 원리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넓게 하고 뒤쪽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실제 불을 떼보면요. 정말 막 불이 훅훅훅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불 붙였을 적에 그 소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화덕에 대한 제작 과정까지 여기서 써놨네. 아이고 친절하게 되라. 저기를 이게 지금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파파야를 장아찌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자립해가지고 그 장아찌 진짜 맛있습니다. 일본까지 수출했었는데요. 저기다가 놓고서는 이제 스텐에다 놓고 불을 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게 불이 막 붙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 그냥 되면 숯이 이제 빨리 달고 그다음에 불이 너무 세요. 불꽃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옆에다가 통을 놓고요. 숯을 그 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숯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물이 뵐 거 아니에요, 숯이. 근데 들어가면서 겉에가 마르면서요. 속 안에까지 말려 들어가서 타니까 오래 타기도 하고요. 너무 뜨거운 것도 방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천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천재라고 그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또 재밌는 거는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사진이 없는데 그 태국 치앙마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운데다가 화덕 같은 거를 놓고요. 저 산으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화토불 쓰듯이 그 집 안에다가 모래를 놓고 불을 떼요 거기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따뜻하게 데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화덕을요 응용하면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화덕이죠. 불이 탁 펴요. 그리고 위에다가 냄비를 놓고서는 밥을 해 먹고서는 물을 끓이면요. 따뜻한 물을 일단 데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숯은 있어요. 발갛게 있고 어느 정도 한 3분의 1, 뭐 2든지 탔다 가면 3분의 1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네모진 판으로요. 막어요.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사실은 저기는 지금 앞전에서 들어간 거지 도면을 보면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도면 한번 볼까요? 도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앞쪽에 좌측에 보면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네모진 콘크리트 판을요. 그 안에다 딱 끼면 이게 앞으로 안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냥 딱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 속 안에서는 불꽃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이 산소를 태우는 것이 밑에서 안 들어가도 위에 양 옆에서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그 옆에 있는 세라믹 흑벽돌로 다 열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배치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불을 떼면 아침까지 따뜻한 체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정기술하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나라식으로 현대식으로 계산을 해요. 치앙마이에서 모 대학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동파이프를 바닥에다 이렇게 탁 깔았어요. 그리고 불을 조금만 떼면 동이 열이 잘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 엑셀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불을 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불을 안 뗄 적에는 이게 찬 바닥이 아주 냉골이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도 더 차가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비싼 돈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은 뜯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이 현지인들이 적응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기술이라는 거가 결국은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빌려와서 우리가 쓰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만든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면하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다가 지금 사실은 보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접속하면 하나하나 시공 방법, 벽돌은 어떻게 쌓고 사진 다 찍어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정수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막 급하게 쭉쭉쭉 넘어가더라도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론을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손대야 돼요. 제가 이제 화덕하면은 화덕에 만들어서 저게 화덕의 크기 사이즈는 어떻게 나왔고 위하고 옆에 폭은 안으로 들어갈 적에 얼마큼 좁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원리까지 설명하려면 사실은 이공계에 재미없는 분들은 또 머리가 아파요. 또 재미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해를 그냥 이렇게 이런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자연스럽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차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문제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된 것이 적정 기술 그러면은 저는 에너지하고 물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속 안에 화덕이니 건조니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저한테 어느 분이 이제 누구 통해서 지인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수소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것들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그걸 자동차에다가 적용하려다가 결국은 특허도 내놓고 했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걸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근데 혹시 이거를 본인이 신앙이니까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이걸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한테 좀 이거를 쓰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동남아에서 이런 복잡한 건조장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사실은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건조를 뿐만이 아니라 건조된 물건에 대한 보온을 맞추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큰 돈 안 들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것 쪽에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아까 에너지하고 물 문제라고 했죠. 물을 보니까 저래요. 캄보디아 물이. 저 물을 받아다가요. 저건 강물입니다. 아니면은 절 앞에다가 큰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절이 있는데 그 앞에서 파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절을 파가지고 이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냐면은 연꽃 있죠. 수려나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그 밑에는 물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좀 이따가 보여줄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집에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여기가 보통은 한 1톤이나 1.5톤이 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잣집 뭐 이렇게 좋은 집들은 이게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우리 우동마을에 있던 집을 사진 찍은 겁니다. 저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 경운기에다가 실어 갖고 물을 거기다가 부어줘요.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면 주면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정도 주면 그런 갖고 이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래요. 자, 근데 가 보면서 혹시 그 캄보디아 어떤 일 때문에 가셨던 분들이 이런 걸 보셨다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항아리를 보면요. 이 젊은 단기 선거팀들이나 또는 젊은 대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그 항아리를 보고 그들이 물 먹는 거 보면요. 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 속 안에 삼엽충 같은 벌레가 있어요.
막 겨다녀요. 그리고 밑에는 황토물이 밑에 바닥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더 맛있고 좋대요, 물맛이. 그럼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항아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 돼요. 항아리가 제일 이 사람들한테 제일 큰 문제가 항아리에 이 퇴적되어 있는 이 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황토를 걷어내는 일이. 밑에는 이렇게 덩어리이기도 하고 위에는 뿌연해요. 이걸 걷어내야 다음 물을 붓는데 이 항아리가 1.5톤이나 들어가는 항아리라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도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적정 기술을 개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와야 돼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항아리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것이 이게 우리처럼 이게 황토로 해가지고 도자기로 구운 항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쳐보니까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요. 이 뭐죠? 세멘트로 만드는 항아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 뭐야 물병도 집에서 부엌에서 쓰는 물병도 지금 물비누 넣는 것도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쓴다고 난리인데 여기는 그런 거는 고사하고 황토에다가 저 시멘트 통에다가 물을 받아 먹으라면 다 우리나라 여자분들 다 질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밑에다가 구멍을 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초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멍 뚫는 걸로. 여기 이제 도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항아리가 있고 그 밑에다가요 구멍 뚫어놨죠. 제일 좌측에 저거는 이제 기아대 쪽에 브로첼 인재들이 왔을 적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애들이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실험해 봤는데 밑에 쪽에다가 저렇게 파이프 구멍을 놓고요 시멘트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저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은 내부는 또 다르게 좀 보강을 해가지고 물이 그 파이프로 나올 수 있도록 시멘트로 앞쪽 가운데로 쏠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겉에다가 파이프를 달으면 그 파이프 통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이게 가장 기초적인 1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 2차 추가 지정이 그 위에다가 한 15cm나 20cm를 띄고요. 거기 다시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밑에 흙탕물 가려진 우쪽에다가 저걸 놔요. 그러면 이제 물이 그래도 흙탕물보다는 좋은 물이 옆으로 들어가죠. 가라앉은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쓸 수 있는 거는 저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추가를 해갖고 항아리 쪽에서는 저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나마도 되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지성을 드릴 적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그 나무나 이런 쪽에 성황당에다가 지성을 드릴 적에 이 물을 갖다가 길어와서 항아리다 놓고 그 위에다가 숯을 놓고요. 그리고 뭐를 넣냐면 볏짚 있죠. 또아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거기다 얹어놨어요. 그게 우리나라 분들은 참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가지로 이렇게 나무 바가지 뭐 표주박 같은 바가지로 딱 뜨면요. 이 이제 숯은 지금 이제 나중에 증명된 것이 물맛을 좋게 하고 세균을 이게 그러니까. 없애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론도 없는 상태에서 숯을 넣으면 좋다는 걸 알으니까 넣었던 거고 된장고추장 나물 쪽에도 꼭 숯을 넣잖아요. 우리는 어른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퍼낼 적에 밑에 혹시라도 이 약간 안 좋은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으로 또아를 뜨고 주걱으로 이렇게 퍼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거를 저희는 할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넓게 어떤 식으로 해놓고 그 숯은 뜨니까 이 얇은 망속 안에다가 숯을 집어넣고 이게 비닐 막같이 만들어 가지고 꿰매서 숯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숯을 집어넣으면 뜨니까 그 사이를 넣어 갖고 거기서 물을 떠먹게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처음에는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대책을 지금 고민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라겠죠? 잠깐만 한 번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다른 NGO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했는데요. 두 가지로 대별됐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샌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속 안에 샌드 속 안에다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요. 이 나쁜 균을 미생물이 잡도록 하는 구조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것이 그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야 좋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기가 지금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안 해요. 집어넣지도 않고. 저거를 저 사람들이 어때 쓰냐면 우기 때 빗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물을 그 필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연구 이쪽에서 한국 측에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조사를 했어요. 나눔국에 있는 팀들이 조사를 했더니 오 박사가 하는 얘기가 가서 세 종류를 가지고 해보니까 가장 좀 강물, 빗물 또 이거 바이오샌드에서 나오는 거 세 번 해보니까 빗물이 제일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도 변함없어요. 빗물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거기는 공장 같은 거 많이 없었을 상태니까 지금은 좀 조금 달라졌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기가 돼갖고서 저게 하면은 이 바짝 해가지고 속 안에가 그 바이오샌드가 있는 그 바이오샌드 내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물을 못 먹으니까.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물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바닥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밑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에서 뽑아 나가니까 밑에 깔아져 있는 거는 공기도 안 통하고 습하니까 여기가 세균의 온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써보니까 탈이 나고 배 아프고 하니까 현지인들이 다 철거하고 버려버렸어. 그래서 저거는 그러니까 그쪽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현지인들 관점에서 이 편리해야 돼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뭐가 좋아도 그들이 쓰기에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특히 더 유념해야 되는 거가 우리끼리 맨날 좋아봤자 소용없어요. 현지인들이 안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특히 저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미국에 있는 아니죠 유럽에 있는 RDI라고 하는 NGO에서 하는 데인데요. 저기는 진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서양에서 모든 검사하는 저희도 방문해봤어요. 근데 저 원리가 뭐냐면 저 화분 같은 항아리거든요. 저기다가 저 위에 화분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밑으로 해갖고서는 물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밑에서 받아요. 그런데 저 화분을 그냥 황토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볏짚을 곱게 부으셔요. 그래서 황토를 넣으면서 같이 이겨요. 진이겨 갖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마에다 구우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 황토 가운데가 수시로 타면서 그 속 안에가 기폭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이 숯 사이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탁도도 제거가 되고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나마도 캄보디아에서는 저게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좋은 구조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요. 뭐를 했냐면요. 새로운 정수장치를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봅시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나가는 쪽에다가요. 지금 오른쪽에 저 물이 있거든요. 저 15cm 정도에 나가는 쪽에다가요. 밑에다가 그 저기를 놨어요. 뭐죠? 그 뭐야 저 네모진 박스를 놓고요. 그 박스 저 약간 그 흙탕물이 가려진 그 물을 그 박스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은 청소하는 기구고요. 청소하는 거 바로 위에다가 걸쳐서 저기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위에다가 저쪽에서 1차 정수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밑에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모래 있죠. 그 제가 여기 대전시에 있으면서 이 금고동 매립장에 있는 심출수나
소각장에 관계되는 거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양파망에다가 모래를 하나, 두 개를 넣었어요. 골고루 넣어가지고요. 내 사각 박스에다가 차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세면은 물이 올라오지만 혹시 어디 놀러 갔을 적에 이런 이 밑에서부터 물이 쏟아 나오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것처럼 밑에다가 물을 살짝 놓으면은 이 모래주머니로 물이 올라가면서 필터로 걸러져요. 그 잡다한 이 슬러지나 또는 그 석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나 철분 성분 같은 것들이요 모래에 걸러요. 왜냐하면 물보다 그런 것들이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물은 위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밑에서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두 켜를 올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숯을, 동남아 가면 천지가 숯이에요. 그러니까 숯을 바닥에다 쭉 깔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모래주머니를 또 넣습니다. 양파망에다가.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하다 하면 철분이나 이런 거, 비소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면 그 모래주머니 위에다가요. 이 저기를 깝니다. 저 산화철을 쭉 깔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래주머니 위에서 나오는 물을 저 물탱크로 다른 쪽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 먹으면은 그 위에서 올리는 물을 받아 먹으면 저희가 해보니까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건조하면서 저기 수den통 보셨죠? 수den통을 끓여 보니까 거기는 석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니 물을 끓이고 나는데 이 수den통 큰 통 옆에 이 뭐랄까 비닐을 녹인 것처럼 이렇게 꽉 끼었더라고요. 이 하얀 끼가. 그래서 이게 뭔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석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회를 방법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모래주머니 옛날에 여기서 오래전에 저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물을 가지고 모래주머니에다가 한 번 거쳐봤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거쳐서 나와갖고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원래대로 나와 있는 물을 한 통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된 물을 놓고 끓여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그건 측정은 어떻게 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끓여보는 방법밖에. 그랬더니요 진짜 80% 정도가 물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석회가 잡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 거치면서.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외에서 80% 정도 물을 석회나 이런 것들을 잡았다 가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난리가 물이에요. 내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미국에서 가서 그쪽을 지원하고 있는 팀에서 저도 방글라데시 가져가는 이유가 100만 명이나 로힝야족들이 방글라데시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들이 제일 문제가 물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쭉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우리 센터에 정수 프로젝트를 해갖고 정수를 해갖고 큰 이게 조그마한 소형이 아니라 아주 큰 정수 그러니까 한 마을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들밖에는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걸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는 걸 들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까 하는 거는 그거는 제 몫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몫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런 부분에 관계되는 거면 개략적으로 그냥 진짜 이게 나쁜 말로 사람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처같이 벌초하듯이 그냥 듬성듬성해갖고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단계마다 하나씩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주고 더 나갔으면 이해가 더 쉽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는 건 실제 적용입니다. 현지에 가서 식물을 봤을 적에 어떻게 사업화를 시키는 단계 하나하나까지 제가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거 만들어진 거를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거라 재미는 약간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관심이 있는 몇 분들은 관심이 있을 테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걸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 아이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오늘은 그냥 진짜 여기까지 너무 초스피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여기까지 혹시 이런 쪽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